이러한 단어들은 부족함을 강조하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을 결핍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표현으로 간주가 돼요. 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최근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성이란 많은 양 또는 여러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현재 사회 문화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서로 다른 특성, 배경, 관점,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나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인종 다양성에서 기인하고요. 최근에서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 다양성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이분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나 논 바이너리 같은 여러 성을 인정하는 성 다양성과 같이 개인의 인종이나 성적 정체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개인 자체의 취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모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나와 그리고 사회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난청과 청각장애 관련해서도 청각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청력을 전부 잃은 건 아니지만 단순히 대화를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부터 수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청각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대표 용어인 난청자, 청각장애인, 농인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용어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용어들,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해서 국내외의 인식 변화까지 친근한 예시들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청각 관련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난청자는 소리 자체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의 포커스를 맞춘 용어입니다. 난청자도 아주 가벼운 난청자부터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들까지 다양한 청각 관련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총괄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난청자 중 청각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한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즉 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으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는 80dB, 다른 귀는 40dB 이상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장애인도 경증장애와 중증장애인 두 가지로 나뉘고요. 보청기를 착용해서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하면은 경증 청각장애인, 보청기를 사용해도 대화가 불가할 수준이면은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농인은 청력을 잃고 수화를 제1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보통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없을 수준의 중증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 농인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중증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인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중증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도움을 받아서 수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적정하게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한 선천적인 난청에서도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인공와우 등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수화를 사용하시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여튼 세 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청력이 손상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난청자라면은 손상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난청도입니다. 보통 0에서 25dB 사이의 청력을 정상 청력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범위에도 25dB의 큰 범위가 있기 때문에 0dB의 청력을 가진 사람과 25dB의 청력을 가진 사람의 청취 능력이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 청력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청력으로 분류되고요. 25dB에서 40dB 사이의 청력은 경도난청입니다. 이러한 청력은 대다수 상황에서 대화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약간 어렵다거나 아주 작게 말하는 것을 가끔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청력이고요. 40dB에서 55dB의 청력은 중도난청입니다. 이때부터 일상 대화를 듣는데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대화를 아예 못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못 들어서 되묻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청력이에요. 물론 누군가 작게 얘기하거나 시끄러운 데서 대화를 할 때에는 거의 듣기가 어려울 수준의 청력 수준이기는 합니다. 55dB에서 70dB의 청력을 중고도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대화 자체가 거의 불가할 수준이고요. 사실 청각장애에 가까운 청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경증 청각장애는 양쪽 청력이 60dB가 넘는 경우이고요. 따라서 보청기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70에서 90dB는 고도난청입니다. 고도난청자는 보청기 없이는 누군가 크게 얘기해도 알아듣기가 어렵고요.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도 아주 제한적인 도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고도난청자도 80dB를 기준으로 80dB 이상이면 중증장애로 분류되게 됩니다. 청력이 90dB가 넘으면 심도난청인데요. 심도난청자는 사실상 소리로서 청각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했다고 보셔도 될 청력 수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농인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범주하고 있고요. 보청기 착용으로도 아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영어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deaf, 농인 커뮤니티 소속을 강조할 때, deaf, 의학적 상태로 청력을 완전히 소실했을 때, hard of hearing, 경도, 중등도 난청자, 보청기나 구화를 선호하시는 분, late deafness, 청력을 후천적으로 잃으신 분들을 뜻하고요. deaf blind,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손실한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기능 저하는 일단 장애로 인식이 되고요. 과거에는 이런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매우 신뢰가 되는 일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에서의 난청 관련 차별적 용어로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청각장애인들이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용어들을 좀 더 순화하기 위해서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으로,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순화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도 상대방을 장애인으로 낙인시키는 느낌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은 앞서 표현한 난청자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수화를 표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농아 또한 과거 차별적 의미가 담긴 단어이므로 농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영어권에서 난청 관련 차별적 용어들은 hearing impaired, deaf, mute, deaf and dumb 등이 있고요. 이러한 단어들은 부족함을 강조하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을 결핍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표현으로 간주가 돼요. 보통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hard of hearing 정도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난청자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전 세계적으로 난청 유병률을 살펴보면 WHO에서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 약 4억 3천만 명이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혔었고요. 2050년에는 10명 중에 1명, 약 7억 명으로 난청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내의 등록 장애인 중에 청각 장애인의 비율은 2021년 10.4%에서 2022년 16%, 2023년 16.4%로 점차 상승 중에 있어요. 또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인구에서 난청,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난청자와 청각 장애인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거 해외에서는 어디즘, 즉 청각주의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청각주의란 개인의 청각 능력을 우월시해서 청각 장애인이나 농인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관행을 뜻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관행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길에서 수화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잘 듣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을 놀리거나 무시하는 시선도 아직은 조금씩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난청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 도입된 신생아 선별검사로 국가에서 난청에 대한 빠른 개입을 시작해서 난청 질환을 조기에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또한 언어적으로는 2016년 한국 수어법 제정으로
수어가 법정 언어가 됨으로써 통역과 자막 지원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어요. 또한 2015년 11월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중에 보청기의 지원 금액이 4배 정도 상향됨에 더불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노인 보청기 지원을 진행하여 좀 더 많은 난청자들이 빠르게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와 난청자들이 착용하는 보청기가 더욱더 대중화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보청기를 처음 시작했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자와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지금보다는 많이 존재했었어요. 전 세계 기준으로 보청기 시장은 2004년 4억 달러에서 2024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25배가 성장을 했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동기간 내에 대략 30배 정도 성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난청의 문제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 그리고 또 본인 또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질환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난청자를 존중하는 청각 다양성의 관점의 확산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도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용어 사용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듯 하고요. 길을 가다가 수화를 쓰시는 분들을 만난다면 또는 보청기를 착용한 분들을 만나신다면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의 농인이나 난청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니 히어링이었습니다. 끝!